이번 시간에는 고양이묘, 상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이 나다 이런 얘기죠. 풀초머리 밭전입니다. 밭에 풀이 하나 둘 올라오는 것은 삭을 틔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겠죠. 상묘입니다. 그 다음 고양이 묘자를 살펴보면요, 짐승견이죠. 짐승견, 개견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짐승이라고 보면 되겠죠. 짐승견, 짐승 중에서 삭처럼 길게 수염이 나는 동물은 고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고양이 묘자가 되겠습니다. 고양이가 그 덩치에 비해서, 체격에 비해서 수염이 굉장히 긴 편이죠. 짐승 중에서 삭처럼 수염이 길게 자라는 동물은 고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양이 묘자가 되겠습니다. 고양이 묘. 이번 시간에는 염려할 여자입니다. 글자를 분리해보면요, 범오음이죠. 범오음. 그 다음 생각삼이다. 범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염려스러워지죠. 범은 일반 동물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굉장히 날쌔고 포악합니다. 그래서 범을 생각하니 굉장히 염려스럽다. 범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염려스럽다. 염려할 여가 되겠습니다. 염려죠. 염려할 여, 걱정할 여 해도 되겠죠. 걱정하다, 염려하다. 범이 생각하면 굉장히 염려스럽다. 범이 나타날까봐 염려스럽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염려할 여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높을 요자입니다. 요임금 요도 됩니다. 글자를 분해해보면 흙토가 3개 되어 있죠. 흙이 많은 데다가 또 흙을 쌓으니까 당연히 높아지겠죠. 높을 요입니다. 그 다음 아랫부분은 우뚝할 올이죠. 우뚝할 올. 우뚝하게 높다는 거죠. 더 높다는 얘기겠죠. 더 높을 요. 그 다음 요임금은 굉장히 중국에 덕망 있는 임금으로, 전설의 임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임금, 요 덕망이 높았던 임금, 더 높았던 임금, 더 높을 요, 요임금, 요 되겠습니다. 요행 되어 있죠. 아랫부분은 사람이 붙었습니다. 사람이 높은 것을만 바란다는 거죠. 바랄 요입니다. 요행. 이번 시간에는 생각할 삼이다. 글자를 분리해보면요, 맨 위에 밭전이죠. 마음심입니다. 항상 농부의 마음은, 또는 이 글자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산업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논농사보다는 밭농사 위주로 했겠죠. 밭농사 위주로 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마음은 어디에 가가 있다? 밭에 가가 있다는 거죠. 왜냐? 항상 식량이 부족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밭에 가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하고 있다. 마음은 항상 밭의 곡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생각할 사자가 되겠습니다. 사상 되어 있죠. 걔는. 이번 시간에는 두려워할 외입니다. 두려워할 외. 밭전이죠. 분석을 하면요, 하나 일입니다. 그 다음 맨 아래쪽이 죽을 일입니다. 옥편에는 한자가 없습니다. 한자 사랑이 지정한 한자입니다. 옥편에는 없으니까요.
두려울 외자는 풀이는 해야 되고 한자가 없으니까 한자 사랑이 지정한 글자입니다. 죽을 인입니다. 밭에 하나의 곡식이라도 죽을까봐 두렵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제초제, 농약 등이 발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나가 죽게 되면은 전부가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았죠. 그러니까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밭에 하나라도 죽을까봐 두려웠다. 두려워할 외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농약이나 제초제 따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폭이라도 죽게 되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전체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죠. 많았겠죠. 그래서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할 외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로잡을로 한자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자 분석을 해보면요. 범오음이죠. 그 다음 사내남이입니다. 그 다음 하나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 범이 있는데 사내들이 하나같이 힘을 합하여 사로잡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사로잡을로가 되겠습니다. 범오음. 사내남의 좌우에 한일이 튀어나왔죠. 옆으로 하나일을 본다는 거죠. 중복되어 있다고 보시면 사내남의 하나일이 좌우로 뻗어나왔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사로잡을 노자가 되겠습니다. 범을 잡는데 사내들이 하나같이 힘을 합쳐서 사로잡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사로잡을 로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형 문자와 2023년형 풀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위, 하고자 할 위입니다. 일반적으로 각골문에 의하면 원숭이의 옆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숭이의 옆모습을 보고 이 한자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쓸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형 풀이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시입니다. 손톱조. 걸다 그립니다. 옥편에 나오지 않지만 한자 사랑이 지정한 글자입니다. 그 다음 불화발이죠. 불화. 어떻게 됩니까? 손톱으로 지붕을 걸고 또 걸고 반복적으로 건다는 얘기죠. 바쁘게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바쁘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하고자 할 위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시입니다. 자, 하고자 할 위죠. 지붕시, 손톱조, 걸다 그립니다. 옥편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자 사랑이 지정한 한자입니다. 그 다음 불화발이죠. 불화발이라고 하는 것은 불한데 맨 발 부분에, 사람에 비교하면 발 부분에 해당한다 해서 불화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톱으로 지붕 위에 손톱이 지붕 위에 있죠. 자, 지붕 위에 손톱으로 무엇인가를 걸고 또 거는데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굉장히 열정적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고자 할 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걸만 만들어내면 되겠죠.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기역자처럼 사용된 한자어가요. 그래서 상형 문자와 2023년형 풀이 방법으로 상호 비교해 가면서 어느 것을 선택해서 학습하는지 유리한지를 잠시나마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형 문자와 2023년형 풀이를 상호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상입니다.
일반적 풀이는 코끼리의 옆모습을 보고 만든 한자어라고 합니다. 상형 문자로서. 코끼리 상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 한자가 쓰여집니까? 쓸 수 있습니까? 자, 한자 사랑이 풀이한 방법입니다. 2023년형입니다. 안을 봅니다. 가운데 중이죠. 돼지십니다. 돼지를 가운데에 안으니까 코끼리 느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안대를 착용하고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코끼리 배를 만지나 돼지 배를 만지나 느낌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끼리 상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 상입니다. 일반적 풀이는 코끼리의 옆모습을 보고 만든 한자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형 문자죠. 이 한자어를 코끼리의 옆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한자어를 쓸 수 있다면 굉장히 행운입니다. 뭐 일시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을지라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 글자를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형 풀이 방법은 주어진 한자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글자를 분해해 보면요. 안을 포, 가운데 중, 돼지십니다. 돼지를 가운데에 안으니까 코끼리 느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안대를 가리고 지금 코끼리상 상형 문자에서 출발했지만 한자어를 세 가지로 분해할 수가 있죠. 가운데 중은 보시다시피 가운데 중인데 이 중간에 삽입됨으로 해서 축약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만 상기하시면은 이 문제는 이 한자어는 해결이 되겠습니다.